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영국의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의회라는 것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대표 집단을 의회라고 하는데요. 각 국가마다 이 의회의 이름은 서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영국에서 상원은 The House of Lords 이렇게 붙이고 있고요. 또 영국에서 하원은 The House of Commons 이렇게 이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상원과 하원은 모두 입법에 대한 권한을 함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도 상원과 하원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 모두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하원의 권한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하원의 권한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 큰 권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하원은요,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런데 상원은 세습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되든지 안 그러면 임명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보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하원이 조금 더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하원은 이렇게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원보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선 어떤 법률이 혹은 어떤 정책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거나 또 다른 어떤 부담을 부여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또 다른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러한 법률과 또 정책에 있어서는 상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원만 단독으로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상원보다 하원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 하원이 더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라는 것은 대통령제처럼 행정부를 국민이 직접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 세력이 행정부, 즉 내각까지도 구성하는 그런 것을 의원 내각제라 하는데요. 영국에서 지금처럼 행정부,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상원은 존재하지 않고 하원만이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다수 세력이 되면 행정부 혹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점, 그러니까 국민에게 세금의 부담을 주는 경우하고 또 내각을 구성할 권리, 이 두 권한이 하원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원보다 하원이 훨씬 강력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권한의 차이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원은 결국에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고 또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에서 국민들의 지지율, 즉 인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국민들에 의한 지지율이나 인기도에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대체로 영국의 하원에서의 입법 과정에서는 포퓰리즘적 법률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등장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원의 입법 방향은 지지율하고 인기도에 맞춰질 가능성이 더 큰 게
상원보다는 하원에서 그러한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하원은요, 임기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650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이 650개의 지역구에서 각 지역구에서 한 명이 당선되어서 하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영국의 하원 선거는 비례대표, 우리나라처럼 비례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하원의 정원은 지역구 650개와 동일한 650명으로 하원이 구성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하원에서 다수당 혹은 다수 세력이 되게 되면 내각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각의 장관이나 수상 역시 하원의 의원을 겸직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원에서는 의사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영국의 의사당격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그 안에 있는 하원의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는 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의장이다. 이렇게 하원 의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지고요. 왼쪽 파트는 가버먼트 벤치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정부, 그러니까 수상하고 각 장관들이 여전히 의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원 내각제의 의사당 안에는 정부측 인사가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지금처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가버먼트 벤치의 맨 앞줄, 맨 앞에 맨 아래의 앞줄에는 장관들, 미니스터가 거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미니스터 뒷부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부 관리인데, 이 장관들이 앞에 의원들로부터 일정한 질의를 받았을 경우에 장관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뒤편에 가버먼트 벤치에 있는 나머지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답변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버먼트 벤치 맞은편은 오파짓 벤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오파짓 벤치 파트는 대체로 의원들, 하원 의원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파짓 벤치 맨 아래에, 그러니까 이 가버먼트 벤치의 장관 자리 그 맞은편은 섀도우 스포크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장관의 맞은편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섀도우 스포크 피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이런 것처럼 위원회가 있는데요. 영국에도 하원에서 위원회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의 상원에도 있긴 하는데요. 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영국의 이 위원회라는 것은 의회의 위원회는 이 각부 장관들, 내각의 장관들의 대응하는 형태로 이 의회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보건복지부가 있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섀도우 스포크 피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먼트 벤치 맨 아래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앉았다면 그 맞은편에는 섀도우 스포크 피플 중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장이 그 맞은편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파짓 벤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 오파짓 벤치에서 아까 전에 섀도우 스포크 피플 그 뒤편에 앉은 그런 사람들, 그런 그 위치를 백벤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뒷자리죠. 이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원 의원들인데요. 이러한 하원 의원들은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섀도우 스포크 피플이라는 사람들이 일정한 질의를 한 이후에 혹은 질의 도중에 뒤편에 앉았던 일반적인 하원 의원들도 보충적인 혹은 일정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원은 여사가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 제정 과정은 어떤가는 저 뒷부분에
상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원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영국의 하원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국의 상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650명의 정원을 이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국의 상원은 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그러한 상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상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영국은 어떤 사람들이 상원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은 세습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습귀족의 상원 지위는 그야말로 세습에 의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까지는 92명, 92명이 세습귀족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영국 상원은 이 세습귀족 의원들로 거의 구성됐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습 의원이 많았는데요. 근데 1999년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제는 세습 귀족 의원은 92명만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습 귀족 상원 의원 중에서 좀 재미있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이 상원 중에서 법률 귀족이라는 13명의 정원이 있었어요. 이 법률 귀족 13명에 해당하는 이 귀족들은 세습돼서 계속 법률 귀족 지위를 유지했는데, 이 13명이 상원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대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대법원은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원 안에서 법률 귀족 13명이 담당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상원 안에서는 대법원 사무처도 따로 있었던 이런 이상한 형태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명예혁명 당시에 로크가 이권분립론을 주장했는데요. 그 이권분립의 내용은 국왕권과 의회권 이렇게 권한을 나누었고, 따로 사법부를 나누지 않고 사법부는 의회가 법률을 만드는 존재니까 최종적으로 그 법률의 해석도 의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의회 안에 대법원이 있는 전통이 200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이 대법원을 상원에서 따로 떼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더 이상 그 대법원이 상원에 있지 않고 또 법률 귀족 13명도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어쨌든 영국 상원과 관련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2009년까지 영국 상원에 대법원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뭐 재밌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습 귀족 의원 9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상원이 될 수 있는 지위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소재하는 그러한 성직자인데 이 사람들은 총 26명이 상원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원 의원이 구성되는 것 말고도 수상의 제청에 의해서 국왕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650명 정도의 상원 의원이 또 따로 있는데요. 현재 650명 정도지만 상원 자체가 정원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원의 범위는 언제든지 더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650명은 한번 상원으로 지명이 되면 종신직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물러나든지 안 그러면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그럴 때까지 종신직으로 이 상원의 직위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직 상원의원 이런 용어도 쓰지만 비세습귀족 상원의원 이런 용어도 씁니다. 여기서는 그냥 종신직 상원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습귀족 92명, 그 다음에 성직자 상원의원 26명 말고 수상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는 650명 정도의 사람들, 이 외에도 2명 정도는 국왕이 직접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 2명 정도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2명 정도는 주로 왕실 업무와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상에
제청에 의해서 국왕이 임명하는 이 650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느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발간한 영국 의회 자료를 보니까 주로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어서 혹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걸 만들어서 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로 정치가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은 각 정당의 당수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상원에 임명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간한 그 내용에서는 자기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이 상원으로 간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영국의 상원들은요 주로 직능대표제가 직능대표 형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떤 경험을 쌓거나 상당한 기술을 발휘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 종신직으로 이렇게 상원을 구성하게 되면 그렇다면 법률들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렇게 제정이나 개정이 되겠죠. 바로 상원은, 영국 상원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이 국왕한테 이렇게 제청을 할 때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 아주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 또 법률가, 또 기업 분야, 경제 분야, 예술과 과학, 스포츠, 또 국방이나 외교, 교육 이러한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오랫동안 자기 지위를 전문적으로 유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상이 지명을 하고 국왕이 임명함으로써 법률을 상당히 깊이 있게 제정하거나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상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원은 종신의 어떤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원하고는 약간 법을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이 상원은 아주 어떤 순간적인 인기나 지지율하고 관계없이 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상황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그래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또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래서 지지율이나 인기를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고 의결하는 이 하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영국의 상원처럼 어떤 직능대표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뭔가 하면 비례대표제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지금 이 영국의 상원처럼 어떤 직업의 전문가,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비례대표 명부 앞쪽 번호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국회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전가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명부는 오히려 그 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퓰리즘이나 인기 위주 이런 어떤 법률을 보완하는 전문가를 비례대표에 선순위로 넣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좀 더 선동을 효과적으로, 좀 더 인기 위주의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의 선순위에 넣기 때문에 단점이 보완되기보다는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상원이기 때문에 상원은 대체로 법을 심의할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또 깊이 있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법률을 많이 만드는데요. 또 인기와 관계없는 영국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2005년까지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2005년 전후에서 이 보편적 복지에서 다시 선별적 복지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국에서는 15세 이상의 아동이 있는 그런 가정은 국가가 계층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재원을 전체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뿌려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보편적 복지가 빈부격차를 훨씬 키웠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거든요. 영국에서는 이 당시에 이제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고, 그래서 그 보편적 복지로 뿌리던 그 돈을 차라리 빈곤자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돌았었는데 이것처럼 어떤 인기나 지지율과 관계없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는 주로 상원이 앞장서서 법안을 제안하고 의결하고요. 또 기후변화 협약이나 또 외교관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파트에서 상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국에서 상원은 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하원이 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이 영국의 의사당, 이 영국의 상원 의사당도 역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존재합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 있는 상원 의사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관리들이 앉는 이 가버먼트 벤치가 있고요. 역시 그 반대편에 상원 의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어파짓 벤치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하원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상원의 상원 의장의 맞은편, 상원 의장의 맞은편에는 상원에서 중립 의원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원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신직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원 의원들도 정당을 가진 그런 상원 의원이 꽤 있어요. 그런데 상원 의원 전체 수에 비하면 전체 수를 봤을 때 어떤 정파에 소속되지 않는 중립적 의원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에서 의원들이 이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중립적 의원의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상원은 정파에 의해서 거의 흔들리지 않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상원 의장 맞은편에 있는 이 벤치에 앉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립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상원의 의사가 진행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상원과 하원이 모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의 법이 만들어질 때 이 상원과 하원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요, 법안은 하원에서도 제안될 수가 있고 상원에서도 제안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상원에서 법안이 제안됐다 그러면 일단 상원을 통과해야 되겠죠. 상원의 의결이 났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원까지도 의결을 다 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상원에서 법안이 제안이 되는 게 아니고 하원에서도 법안이 제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역시 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원이 의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역시 국왕의 재가를 받아서 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런데 이 상원에서 제안이 됐던 하원에서 제안이 됐던 이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원에서 제안됐는데 그런데 상원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된다거나 또 상원에서 제안됐는데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통과 안 된다거나 이런 이제 의견 충돌이 그러니까 상원, 하원, 양원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이 함께 모여서 이걸 해결하는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상원은 상원 따로, 하원은 하원 따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처럼 법률이 상하원에서 의견이 충돌될 때는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모여있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상하원, 양원이 의견이 일치되도록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정이 성립되면 이제 두 상원, 양원이 모두 통과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 대립이 생긴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법안은 폐기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되는 법률안은 그 법률안은 부결된 걸로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본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둘 중에 하나의 국가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